자, 여러분 여기 잠깐만 보실까요? 나연씨는 조금 늦는다고 하시네. 자, 우리 어제까지 해가지고 일단 프리미어는 1단락을 했어요. 1단락 하고 오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애프터 이펙트 우리 수업할 거예요. 수업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마지막에 여러분한테 제가 영상 결과물을 하나 받을게요. 앞전에 프리미어에서 작업하셨던 결과물 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에펙이랑 프리미어랑 다 우리가 배운 거 총 동원해서 만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평가 결과 자료로 쓸 거니까 우리 앞전에 왜 그 편집 디자인 한 거 결과물 제가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제가 하나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에펙을 써보신 분도 있을 거고 아예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리미어 프로와 에펙이 어떻게 틀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물어보시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미어와 에펙의 그 차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모호해졌어요. 예전에 하위 버전일 때는 프리미어와 에펙의 경계가 명확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프리미어에서 에펙이 살 수 있는 웬만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또 반대로 에펙 역시도 프리미어에서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집에 컴퓨터에 프리미어만 깔려있다. 프리미어만으로도 뭔가 컨텐츠가 다 가능해요. 에펙만 깔려있다. 에펙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면 어떤 게 있느냐. 프리미어는 영상 전체 하나를 완성하는 컨텐츠를 만들 때는 편해요.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세부적으로 세밀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에펙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좀 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안에 세세적으로 파고 들면 에펙은 처음에는 프리미어처럼 별로 어렵게 안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디테일이 더해지면 어렵다라는 느낌보다 복잡해진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볼 건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요. 솔직히 제가 그 진도 이렇게 잡아보면 다른 시간대에 제가 수업하는 거랑 여러분하고 수업하는 거랑 이게 속도가 약간 틀려요.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평균 연령대가 다 20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미없었죠. 어쨌든 잘 따라 하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에펙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간단한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 저번에 나눠드렸던 책 있죠? 책을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여기 나중에 시간 되면 책도 한 번씩 보세요. 여기 보면 에펙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단락이 인터페이스하고 에펙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이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참고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이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하고 수업 시간을 만들었던 컨텐츠들을 해보시고 시간이 나면 우리 조금 일찍 오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2시부터 수업인데 실제로 오전 수업은 1시 20분 되면 끝나거든요. 그럼 한 2, 30분 정도 여러분 조금 일찍 오시면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것도 한 번씩 해보세요. 해보시고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아까 제가 드렸던 거 다운받아서 압축 푸셨죠? 그 중에서 그 01번 드라이빙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한번 열어서 보면 자, 우리 일단 요거를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자, 요거를 만들어 보면서 기본적인 우리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랑 에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 에펙 아이콘은 이렇게 보면 A하고 E 이렇게 적혀 있어요. A, E, A, E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친구는 2023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얘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에펙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와 에펙의 첫 번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프리미어를 실행시킬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랑 자꾸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에펙은 작업하다가 중간에 잡아도 돼요. 중간에. 그래서 굳이 처음부터 잡지 않아도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웰컴 화면이죠. 웰컴 화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프리미어 프로를 쓴다 그러면 뉴냐 오픈이나 눌러가지고 넘어가서 뭔가 이렇게 설정을 맞춰주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에펙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저쪽 끝에 가면 X 있죠? 이거 그냥 닫아버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래놓고 그냥 작업하시면 돼요. 바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차이가 나는 점은 바로 굳이 처음부터 프로젝트 로케이션이라든지 경로들을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작업창으로 들어와서 작업을 해도 된다. 이거요.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그냥 아직 아무것도 손 안 닿은 상태에서 그냥 한번 딱 보시면 어때요? 이상하고 낯설고 그렇나요? 안 그렇죠? 아, 그런가요? 안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렸는가 모르겠는데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이렇게 세 친구가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도 두 개가 인터페이스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경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할 줄은 모르지만 딱 봤을 때 낯설지 않은 느낌. 조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패널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패널 세팅. 자, 우선 패널 세팅 하려고 하면 얘네들 다 닫아줄게요. 보시면 햄버거 버튼 누르셔서 클로즈 패널에서 다 닫아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건 다 닫아버리세요. 자, 우리가 프리미어 때도 경험을 했고, 포토샵 일러스트 때도 경험했지만, 일단, 인터페이스가 눈에 들어오면 조금 만만해 보여요. 사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하면 뭔가 주저주저 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페이스 자체가 눈에 안 들어오니까 뭘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때문인 거예요. 닫아주셨어요? 클로즈 패널에서 닫아버리시면 돼요. 또 기다리세요. 다 그렇게 닫으시면. 닫아. 여기 X 눌렀어.
에펙트 써보셨어요? 에펙트.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아까 우리가 닫았는 게 다 패널이죠, 패널. 패널. 자, 패널 어디에 가면 꺼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도비에서 만든 모든 프로그램은 무조건 윈도우. 윈도우. 자, 윈도우로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열어줄 패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밑으로 내려가시면 프로젝트 패널. 프로젝트 패널. 자, 그런데 보니까 프로젝트 패널, 이게 프리미어에서도 했는데? 맞죠?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또 윈도우. 이번에는 이펙트 컨트롤. 자, 그리고 다시 윈도우. 자, 그리고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 프로젝트, 이펙트 컨트롤, 그 다음에 그 친구랑 같이 묶어 썼던 게 이펙트란 패널이 있었죠. 근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펙트 앤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친구. 자, 그리고 다시 윈도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보면 그 다음에 뭐 있었느냐 하면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이 있었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그죠? 프로젝트 패널 옆에. 자, 여기서는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를 컴포지션이라는 패널이라고 해요. 컴포지션. 여기 보시면 컴포지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옆에 뭐 있었어요? 소스 패널 있었죠. 소스 패널. 그래서 소스 패널이 레퍼런스 있을 때는 소스 패널 띄워놓고 쓰고 레퍼런스 영상 없으면 소스 패널이랑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을 한 덩어리로 묶어놓고 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소스 패널을 같은 역할을 하는 친구가 여기서는 푸티지라는 패널이에요. 푸티지. 푸티지 여기. 자, 그리고 푸티지 패널, 그러니까 소스 패널 옆에는 보면 에센셜 그래픽이라고 해서 우리가 글자라든지 이런 친구들을 제어하는 그런 패널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에센셜 그래픽 같은 그런 패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토샵 일러스트에 보시면 캐릭터 패널이랑 얼라인 패널이랑 파라그래프 패널 같은 거 꺼내놓고 썼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저는 에펙에서 꺼내놓고 써요. 자, 그래서 윈도우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캐릭터 패널 있죠. 캐릭터 패널. 자, 그리고 또 윈도우 들어가서 얼라인 패널.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또 들어가서 파라그래프 패널. P. 이렇게. 자, 그러면 위쪽에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 자리만 안 정할 뿐인 거예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밑에는 제일 왼쪽에 툴바가 있었죠. 툴바가 프리미어 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에펙에서는 툴바가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타임라인 있었죠. 타임라인. 자, 타임라인. 윈도우 들어가셔서 타임라인. 이렇게. 자, 그리고 그 옆에 오디오 밑에 있었죠. 그죠? 자, 다시 윈도우 들어가셔서 오디오. 자, 일단 이렇게만 꺼내놓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면서 필요하면 꺼내놓고 쓰고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꺼내고 닫고만 할 줄 알면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조금 정리를 해줄 건데 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인터페이스 세팅은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그리고 저는 프리미어랑 에펙을 비슷한 어떤 인터페이스를 놓고 쓰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하고 똑같이 맞춰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프로젝트 패널이랑 이펙트 컨트롤이랑
이펙트 패널 이렇게 세 개를 저는 한 덩어리로 묶어줘. 저는 지금 보면 얘가 여기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당겨서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줄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펙트 컨트롤, 이펙트 이렇게 세 개를 한 덩어리로 묶고, 자, 그 다음에 컴포지션 패널이랑 푸티지 패널이 지금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떼서 오른쪽에 붙여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센셜 그래픽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저는 캐릭터 그리고 얼라인 파라그래프 요거 세 개를 저는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캐릭터 패널 그리고 얼라인 패널 파라그래프 패널 이렇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패널은 타임라인 옆에다가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 세팅한 거,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하면 좋겠죠? 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그리고 아래로 내리시면 Save as New Workspace 여기다가 여러분 이니셜 넣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에펙 열었는데 예를 들어서 워크스페이스가 막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도 내가 늘상 쓰던 대로 이니셜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는 프리미어 프로보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수시로 메모리를 정리하면서 작업하는 것을 권장해요. 자, 메모리 정리 좀 해볼게요. 위쪽에 에디트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 프리퍼런스 그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미디어 앤 디스크 캐시 그리고 요 안에서 보면 여기 보시면 empty disk cache clean database and cache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요거 눌러서 정리하셔도 되고 아직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또 다른 방법은 edit 여기 보시면 purge 있죠. purge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all memory and disk cache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꼭 해야 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웃풋 출력을 여러분 설정을 잡아 주셔야 돼요. 애프터 이펙트가 CC 버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아웃풋 출력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에러가 떠요. 에러가 뜨는데 그 에러가 클릭 누르면 닫아지는 에러가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통으로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 그런 에러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작업 데이터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다시 에디트 들어갈게요. 에디트. 그리고 프리퍼런스 안에 가시면 오디오 하드웨어 이 설정을 꼭 해주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디폴트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 누르셔서 여러분 헤드셋 있죠? 헤드셋? 헤드셋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 안 하면 에러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오디오 하드웨어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메뉴는 안 들어오죠. 헤드셋 꽂으셨어요? 안 꽂았죠? 헤드셋 꽂아야 돼요. 꽂았어? 아, 여기. 됐죠, 이제. 헤드셋 있죠? 이걸 잡아주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 일단 기본 세팅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금 했던 그 오디오 세팅 잡는 거 있죠? 그거 안 해놓으면 프리뷰 할 때 무조건 에러 떠요. 에러 뜨고 그 에러가 그냥 클릭하면 닫히는 에러가 아니고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자들 가서 통으로 꺼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일단 기본 세팅이 되었어요. 자, 이제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죠?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보면서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작업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 불러와야 돼요. 어디로 불러오면 되죠? 그렇죠? 프로젝트 패널로 가면 되죠?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더블 클릭. 그리고 소스 파일이 둘, 넷, 5개. 그리고 import.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miro.mp4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소스 파일 중에서. 자, 이 친구를 레퍼런스 할 거예요. 그래서 miro.mp4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니까 푸티지라고 하는 패널에 얘가 탁 떠죠. 자,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프로젝트 패널 안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소스라고 불렀잖아요. 소스. 근데 에펙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정식으로는 푸티지라고 불러요. 푸티지. 근데 푸티지라고 부르지만 그냥 소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요. 같은 의미다라는 걸 제가 이해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을 잠깐 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우선 얘 같은 경우는 맨 밑에다가 여기 미로라고 되어 있는 배경 이미지를 깔고 그 위에다가 자동차랑 집이랑 그리고 여기 연기 나오는 거 요거랑 스모크 요거 보이시죠? 요거랑 이런 친구들을 딱 넣어놓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소스 파일 중에서 보시면 miro.png라고 되어 있는 친구 있죠? miro.png 이 친구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그러면 얘가 이렇게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그리고 타임라인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로 치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인 시퀀스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시퀀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컴포지션 또는 컴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미어에서처럼 내가 드래그 드랍한 그 소스 파일 있죠? 소스 파일이 갖고 있는 컴프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컴포지션을 만들어준 거예요. 되겠죠? 자,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을 이렇게 한번 쓱 보니까 얘는 15초짜리예요. 15초짜리. 자, 그런데 타임라인에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혹시 틀릴 수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영상 타임라인이 10초까지밖에 안 나와요. 자, 에펙하고 프리미어가 틀린 점 두 번째. 프리미어는 시퀀스에 시간 설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듀레이션을. 근데 애프터 이펙트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내가 몇 초짜리, 몇 분짜리를 만들 건지를 설정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 컴프를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컴포지션 수정할 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컴포지션,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컴포지션 세팅이라고 있죠. 단축키는 컨트롤 K. 그러면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게 되고, 자, 제일 먼저 컴포지션 네임. 컴포지션 네임은 그냥 우리가 완성 영상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프리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도 봤던 것처럼 얘네들이 자주 쓰는 거 세팅해 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그냥 메뉴에 있는 커스텀 해주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그리고 1920에 1080 스퀘어 픽셀 프레임 레이트 초당 30.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스타트 타임 코드랑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우선 스타트 타임 코드는 이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두면 되는데, 원래 에펙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전체 영상에서 특정 부분에다가 내가 어떤 이펙트 효과를 적용을 할 때 그때 잘라서 갖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몇 초부터 작업을 할 거냐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그냥 0초인 상태에서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듀레이션 나오죠? 재생시간. 여기서 작업할 시간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15초짜리, 레퍼런스 영상 보니까 15초짜리거든요. 15초짜리를 작업해 줄 거니까 여기에다가 15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우리 포토샵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색 채워갖고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경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까만색인 상태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타임라인에 있는 탭에 있는 이름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도 완성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름이 바뀐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프리미어와 에펙의 차이점 세 번째. 이거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프리미어 작업할 때 화면 확대 축소, 화면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애프터 이펙트는 그게 가능해요. 자, 컴포지션 패널에다가 마우스 가지고 가서 마우스 휠 드래그 해보세요. 마우스 휠 드래그. 아래 위로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확대 축소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꾹 눌러보세요. 화면 이동. 이거 엄청 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하시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레퍼런스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일단 밑에 배경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 그리고 집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집이랑 배경 그림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얘는 한번 세팅을 해놓고 나면 손댈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업할 때 편의상 이 친구 막 하다가 보면 우리 드래그해서 잡을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얘 하면 다 잡혀요. 실수로 툭 쳐버리면 비껴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다.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 얼라인 패널이죠. 얼라인 패널. 얼라인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업할 때마다 건드려지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작업할 때는 보통 배경 밑에 배경으로 깔리는 친구들은 락을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락 거는 거는 일단 여기 타임라인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물쇠 그림 있는 거 보이시죠? 자물쇠. 여기 클릭. 여기. 그러면 자물쇠가 탁 생기죠? 그 다음에 잡아오려고 해보세요. 들려고 해보세요. 안 잡히죠? 여기에 락 그런 거예요, 락. 락 풀 때도 마찬가지 거기 눌러주시면 되고, 자, 이거 단축키로도 쓸 수 있어요, 단축키. 락을 레이어 선택하고, 그리고 단축키는 컨트롤 L. 컨트롤 L. 그러면 얘가 락이 걸린 거예요. 자, 우리 일러스트에서도 락 걸었죠? 일러스트에서 락 거는 거 단축키 뭐였어요? 일러스트 락 거는 거 단축키. 일러스트. 컨트롤 숫자 2번. 그죠? 락 푸는 거는 컨트롤 알트 숫자 2번. 근데 에펙은,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씩 보면 제가 한 번씩 쓸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어차피 어도비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럼 단축키 같은 것들도 이렇게 통일을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자, 락을 푸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L이에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컨트롤 쉬프트 L. 이렇게. 그리고 락을 거는 거는 컨트롤 L. 이렇게. 됐나요? 자, 이번에는 집. 여기 집. 자, 프로젝트 파일, 패널에서 집. 이 친구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랍. 자, 그런데 드래그 드랍 했는데 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 보세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집?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 여기 있죠, 여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트랙이라고 불렀잖아요, 트랙. 근데, 에펙에서는 이 친구들을 레이어라고 불러요, 레이어. 포토샵처럼. 그리고 실제로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약간 그런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하나의 트랙에 여러 개의 영상 클립을 올릴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애프터 이펙트스는 하나의 레이어에는 하나의 소스밖에, 원 소스밖에 안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미어와 에펙의 차이를 약간 나눈다고 하면 단순한 컷 편집, 영상 자체를 기본적인 영상 자체를 만드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프리미어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프리미어 프로에서 전체적인 영상의 큰 틀을 만들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어떤 효과를 적용한다든지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때 에펙을 활용하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되겠죠. 자, 이 친구 위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요거 단축키로도 할 수 있죠. 단축키. 제가 저번에 포토샵 할 때 한번 알려드렸는데 레이어를 한 칸 위로 또는 한 칸 아래로 단축키. 누르시면까요? 그렇죠. 컨트롤 대가로. 컨트롤 대가로 오른쪽 거 누르면 한 칸 위로, 왼쪽 거 누르면 한 칸 아래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은 레이어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딸람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사는데 여러 개 있을 때,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한 번에 제일 위로 또는 한 번에 제일 아래로 옮기는 거. 그거는 컨트롤 Shift 누른 상태에서 좌측 대가로나 우측 대가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집 크기 조절할게요. 자, 그리고 집 선택하시고 선택하면 여기서는 그냥 바로 바운딩 박스가 나오죠. 프리미어 프로하고 틀리게. 그리고 모서리를 잡고 크기를 조절하면 얼마든지 크기 조절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보시다시피 가로 세로 비율이 막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누르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가로 세로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 친구 크기 조절할 때 이렇게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이펙트 컨트롤 창에 들어가 보면 프리미어 프로에도 스케일 있죠, 스케일. 스케일 값을 이용해서 잡아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스케일을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얘 선택하고 그리고 이펙트 컨트롤 창을 딱 한번 눌러보세요. 에게게게. 이펙트 컨트롤 창이 뭐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없죠. 프리미어 프로와 에펙의 차이점 네 번째. 에펙에서는 이펙트 컨트롤 창이 진짜 말 그대로 이펙트 효과만 들어간 걸 컨트롤하는 그런 공간인 느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션 이런 친구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에펙에서는 타임라인에 있어요. 타임라인. 자, 보세요, 여기. 타임라인에 보시면 레이어 옆에 여기 꺽쇠 있죠, 꺽쇠. 여기 꺽쇠. 요거 눌러보세요. 여기 꺽쇠. 눌러보면 그 안에 뭐 나와요? 트랜스폼이라고 나오죠. 다시 또 트랜스폼 열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이런 친구들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 하나 열려고 하면 다 열어야 되죠. 공간이 부족하겠죠. 소스 몇 개만 되면. 그래서 만약에 나는 포지션만 열고 싶어. 또는 나는 스케일만 열고 싶어. 이럴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레이어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포지션만 열고 싶어요. 그러면 단축키 P 눌러보세요. 한글. 되죠? 스케일만 열고 싶어요. S. 로테이션만 열고 싶어요. R. 그러면 오퍼시티는 뭘까요? 오 눌렀죠? 오퍼시티는 O가 아니고 T.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작업하다가 보면 포지션만 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포지션이랑 스케일이랑 두 개 다 열어놓고 사용할 때도 있잖아요. 두 개 다 그 키프레임 적용해야 될 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자 먼저 P 눌러서 포지션 먼저 열어보세요. 포지션 P.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스케일까지 같이 열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S 누르면 추가돼요. 로테이션도 열고 싶다. 그러면 Shift 누르고 R.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자, 보세요. 스케일이랑 포지션이랑 로테이션이랑 이렇게 세 개를 다 열었어. 열었는데 지금 보니까 공간도 좁고 포지션은 필요 없네. 포지션만 닫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혜씨 어떻게 하면 될까? Shift 누르고 P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Shift 누르면 추가로 생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걔만 빠져나가기도 해요. 우리 일러스트에서 다중 선택할 때 Shift 눌러서 다른 친구들 이렇게 다중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다중 선택한 친구들 중에서 얘만 빼고 싶어. 이때도 Shift 누르고 걔 클릭하면 빠져나가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친구 집 요거 스케일을 한 10 한 8 정도로 맞출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집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 락 걸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 이렇게 아무리 긁어도 안 잡히니까 작업할 때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미니카, 자동차. 다시 프로젝트 패널로 넘어가서 미니카. 얘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 드롭.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친구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맞출까요? 스케일 열어서, 대략, 한 15%? 15% 정도로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레퍼런스 영상 보시면 차가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친구 로테이션도 열어줄게요.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틀어서 로테이션은 90도 맞출까요? 90도.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